저도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제250조 1항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등의 출생지, 직업, 경력, 재산 이 이제 후보자나 그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 프로필에 관련된 사안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약간 결이 다른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경력, 학력 이런 부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그 규정에 한 십몇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행위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열거된 그 허위 사실에 관한 사유는 한정적인 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에 규정된 사안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게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은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구성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것을 행위로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인식과 기억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행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김문기랑 교유 행위가 없었다로 둔갑을 시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는 그 발언을 교유 행위가 없었다로 바꾼 거죠. 행위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면 후보자 여러분이 대학교 때 홍길동을 몰랐다라는 이 내용을 마치 홍길동과 만난 적도 없다라는 행위로 둔갑시키는 거죠. 홍길동을 몰랐다라 홍길동을 만난 적도 없다. 이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김문기를 몰랐다를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는 행위로 꼼수로 둔갑시킨 것은 이거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불이익을 주고 침익적인 그런 행위는 명확성의 원칙, 또 유추 해석 금지 원칙, 또 애매하면 피고자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원칙 등에 다 위반되는 이런 아주 권한 남용의 기소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은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될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념이나 생각, 판단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인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 지금 방송 보셨죠? 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리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우리 4월의 봄 45회 맞이해서 우리 둘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의원님과 저 둘이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좀 힘차게 해볼게요. 네. 자, 오늘은 왜 우리 둘만 하죠? 네, 오늘 우리 또 두 분께서 지금 현재 그 KBS 박장범 사장 지금 인사청문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파우치 사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셔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해서 오늘 제가 단독샷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의 이 인터뷰 네,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은 삼선이신데 어쩜 저렇게 겸손하시고 진짜 게다가 의사에 변호사에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자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자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겸손하십니다.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 정말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님과 또 김현 간사님 이 두 분 제끼고 우리 둘이서 한번 신나게 네. 내지는 이 엄청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또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보면서 네. 오늘 한번 방송을 여러분들하고 정말 솔직하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사법살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15일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 좀 총평을 한번 또 내지는 사건의 개요를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네. 윤석열 정권과 한 몸이 돼서 그들의 최대 정적이자 이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그런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1심 판결이 화답한 사법살인이자 정치 판결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판결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34형사부에서 있었고요. 검사가요, 오민재, 박종현 기소 공판, 송중구,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이마랑, 유민종, 박성진, 문태건, 민경원, 류세연 공판. 보시면 오민재, 박종현, 송중구,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이마랑, 유민종, 박성진, 문태건, 민경원, 류세연 검사만 12명이 판결문에 써 있어요. 검사만 12명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이승엽 변호사, 그리고 김종근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네. 세 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재판에 관여하고 했던 사람은 이제 이승엽 변호사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종근 변호사랑 김희수 변호사님은 조금 총괄적인 위치에서 이 재판을 조금 감당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2010년 6월 2일 실시되었던 전국 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 K당 후보로 출마하면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범죄 사실에 이런 짤데기 없는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공소장 일본주의는 이런 거 필요 없는 건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이제 N 관련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이 이제 쭉 나오고, 또 이제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피고인과 N은 이제 땡땡 씨를 말하겠죠. 김문기 씨. 이 사건 해외 출장 중 골프와 관련된 내용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백현동에 관련된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판결문을 변호사로서 읽어보셨고 또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제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좀 전에 좀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쟁점이 여기서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건이 워낙 그 판결문이란 또 검사의 공소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판사 예단을 갖게 하려고 정말 노력한 그런 이제 공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 사건을 이해를 하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억울하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건 무죄가 당연하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말 고심을 하고 공부를 좀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주세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했던 기존의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을 먼저 영상으로 띄워주셨는데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몰랐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 몰랐다 알았다는 인식, 주관적인 인식이라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제 계속 판결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1심 판결에서 그 부분은 무죄를 무죄 판시를 했습니다.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거니까 사실 그걸 밖에 못하겠죠. 검찰이 교유 행위를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고위에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걸 1심 판사가 받아줬어요. 근데 사실 허를 찔렸죠. 네, 그걸 가지고 유죄를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호주 여행에 갔을 때에 단체 사진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그걸 10명 찍은 사진을 4명 찍은 사진으로 해서 4명이 보통 골프 팀의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골프 사진 아니냐 이렇게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거 사진이 조작된 거다. 10명의 단체 사진 오려가지고 4명 사진으로 골프 치는 것처럼 만든 거다. 이렇게 한 부분을
1심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부인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PPT를 한번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PPT 처음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네.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좀 차근차근히 이거를 네.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을 자, 우선 최대한 사진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천천히. 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저 왼쪽 사진을 페북에 올렸어요. 2021년 12월 23일 날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저 사진을 왼쪽 거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빨간 동그라미 보이는 것처럼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한 팀? 네. 한 팀. 그러니까 이 저 감정에서. 4명이니까 한 팀을 그렇죠. 골프 한 팀을 암시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 모자에 볼 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네. 여기서 핵심은 4명이서 갔냐, 골프 한 팀으로 쳤냐. 그럼 되게 친한 사이인 그렇죠. 거잖아요. 4명이서 골프를 한 팀으로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저 오도되게, 사진을 오도되게. 가지고 한 거죠. 예, 예. 누가 봐도 4명이 같이 골프를 쳤나?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진은 오른쪽 원본입니다. 아. 예,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네. 거길 가운데를 오려가지고 저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 발언이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조작했다. 전체 취지의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그러니까 4명만 찍은 것처럼 공개했다. 이게 사실은 하고 그렇죠. 싶었던 말이죠. 핵심이죠. 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겁니까? 검사는? 법원이 판단을 그 네. 발언이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을 골프 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행위를 부인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렇게 말한 것에서 앞에 나와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을 특히 떼어내 가지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거는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판사도 맞다. 당신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라고 말한 적이 한 적도 없고 골프 친 것을 부인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사진을 조작했다. 마지막 발언도 조작한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10명 사진을 4명 사진으로 조작한 거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죠. 사람들 볼 때 4명이 골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행지에 10명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는 그 사실을 지적한 발언이에요. 아. 네. 그런데 법원은 이거를 골프 치지 않았다로 사실관계를 이렇게 바꾸고 그걸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황당무계하다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았냐? 몰랐습니다. 언제까지는 이제 요 얘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주관적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가 있냐. 이제 우리는 사실 여기에 계속 놀랐어요.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무죄를 한 거고 그랬더니 그 부분 무죄라고 엉뚱하게 엉뚱하게. 지금 허를 찔렀는데 저것도 사실은 황당한. 그러니까 완전 불이탈을 네. 날린 건데 네. 판사가 거기에 오케이를 해줄 줄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리고 그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저런 식으로 판시하는 거는 아. 위법입니다. 판결이 있습니까? 2023도 16586 판결이 있네요. 2018년 판결인데요. 2016도 1820이 있네요. 네네. 여기에 일단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은 금지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으로 유추해서 해석했거든요. 판례에 의하면 위법이고요. 또 이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데 유추적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실관계 인정한 것도 이거는
제형 법정주의 그렇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건 누가 봐도 다른 발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저렇게 이렇게 해석돼 이렇게 부인한 거 아니야 하는 거는 명백히 위법이라 이 부분은 틀림없이 이거는 상급심에 가면 무죄가 나올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6도 1820에서도 유추해석은 금지해라. 의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인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도 16586 판결도 있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된다. 뒤에 이제 그 판결이 또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 판결에 따라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사안은 판사가 위법적인 판단을 한 거다. 그리고 1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대법원에 가면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안 그래도 저도 이 판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법조인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선고가 되기 전에 수많은 법조인들 또 수많은 법조 기자들 뭐 국민의힘의 율사 출신 뭐 의원들 또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 이런 분들을 저도 20년 변호사 했고 우리 의원님도 사실은 오랫동안 지금 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거가 유죄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고 현실적으로 이걸 유죄로 때린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징역형을 선고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허를 찌르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던 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서 유죄를 선고할 줄을 아무도 몰랐었나요? 재판할 때? 아무도 몰랐죠. 이게 문제가 될 이상하지 거라고는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아.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막 판결을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동안 사실 대법원 판례랑 이런 걸 해서 이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은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다. 법리적으로 이거는 완벽한 무죄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어야 하는데 뭔 이유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피해가고 새롭게 이제 발굴을 한 쟁점이 아닌가. 참 근데 그게 너무나 창의적이다. 억지스럽다.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지금 이거는 그 사진을 조작했다는 그 발언을 정말 그러니까 내심의 목적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거지.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거지라고 그 주관적인 목적을 추론해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정확히 대법원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유추해석 금지, 확장해석 금지 이게 이제 문헌에 있는 그대로 형사사건은 특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렇죠. 예, 네. 사실관계 그런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판사님께서 오히려 허용되지 않는 유추를 통해서 유죄를 인정해버린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네,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까지도 이거 유죄해봤자 80만 원 벌금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당 내에서 혼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진짜 이렇게 허를 찔렀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형사사건에서는요, 이 판사님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사 재판은 변론주의라고 하는 즉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서 일단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라 그렇죠. 이거죠. 네. 근데 형사 사건은 그런 것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재판장에게는 재량권이 조금 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장판사님께서는 이 재판장님께서는 그냥 마스크 쓰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재판할 때. 법정에 갈 때마다 네. 예,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계시더라고요. 제대로 질문하거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내지는 그걸 알려줘야지 나는 이쪽에 심증 가지고 있는데 너네들이 방어를 한번 해봐. 이렇게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게 원래 원칙이고 의무거든요. 근데 이 재판장님은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변호사들도 벙 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뒤통수를 맞은 당했는데 거죠. 이렇게 네. 생각했단 그리고 말이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런 소송 지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덮고 네.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 자,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판사님께서는 너는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실제 피고인의 마음은 이 사건 이렇게 조작해서 마치 4명만 가서 골프 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였다는 건데. 그 사진을 만약에 2개를 딱 놔두면 그 보는 사람들이 저 사진 10명을 4명으로 조작했구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10명 사진을 딱 빼고 4명 사진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 10명 사진인데 저거 4명 사진을 조작했네요 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건데 네. 그게 왜 저는 김문기랑 골프 안 쳤습니다 이 이렇게 발언으로 되는지. 해석이 되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한 10년 전에 골프 치러 갔던 거였나요? 이 사진이? 이 행위가? 어쨌든 상당히 네. 오래전에 골프 치러 간 네네. 거였잖아요. 네. 혹시 10년 전에 골프 누구랑 쳤는지 기억나세요? 어디 출장 갔더라도? 전혀 기억 못하죠. 더구나 같이 치신 분은 네. 그 성남시에 하급 직원이잖아요. 그랬죠. 예. 그또 본청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팀장급이거든요. 네네. 성남시의 그 직원들이 한 거의 5,000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 하급 직원에 대해서 이름, 얼굴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도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여사님께서도 CEO 과정 같은 거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거기서 친목을 도모하시고 그러긴 하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모임을 몇 번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다녀가지고 거기서 해외 여행도 가고 우리 그래요. 골프 치러도 당연히 가고 저도 지금 골프 안 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골프 치러 다 같이 우르르 가지만 현실적으로 나랑 같은 팀에서 누가 쳤는지도 잘 기억이 안 그렇죠. 나고 사진을 봐도 기억이 안 나죠. 사진 봐도 네. 솔직히 10년 전에 나랑 이렇게 아주 내가 잘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그냥 단체 사진 속에 얼굴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람을 기억하고 당연히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점을 사실은 지적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소한 것부터가 황당무계하다.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고 두 번째 기소했다고 치더라도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진을 올려놓고 내가 엄청나게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사실 말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지금 판사님은 너 거짓말했지? 이렇게 그냥 궁예처럼 이렇게 다 관심법으로 모든 걸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건을 진짜로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유죄가 안될게 대부분 없어요. 안 될 게 네. 없어요. 왜냐하면 발언을 한 내심의 목적까지 추론을 해가지고 너 이런 뜻으로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그는 사실 거기 유죄 판결 안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1심 판결이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수가 없다.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그 판사님이 어차피 내 판결은 2심 가면 깨질 거니까 일단 1심에서 너무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 저분들의 심기 경호라도 하자. 혹시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들끼리 법률가 그런 얘기하죠.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 이거는 무조건 선거법 말이 안 된다고? 법상으로 네.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유죄는 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황당무계한 했지만 거로 오히려. 이거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무죄 날 거니까 그냥 이거라도 유죄를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공선법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그 골프를 같이 쳤냐 안 쳤냐 이 부분 그 쟁점 하나. 사진 조작 논란이 네. 쟁점이 하나였고 자, 두 번째 쟁점이 또 있습니다. 네. 이제 백현동 식품연구원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이제 해준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다음에 그 용도 변경을 왜 해줬느냐, 이게 그때 국감에서 좀 쟁점이 됐었지 않습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유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식품연구원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의 의무조항을 가지고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지만 쉼표 의무조항을 무력화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버텨서 부지 5곳의 매각이 몇 년간 불발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면 이건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네, 맞습니다. 일이죠. 네.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면 용도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불가피하게 용도 변경해 준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네. 자, 이거는 협박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 해줬다. 이건 사실은 그 한 문장으로 연결된 부분은 아니었는데 요거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판결이 내려온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건데요. 배경 설명을 좀 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제 지방에 있는 혁신 도시로 이전을 시키고 그 이전된 그 부지를 이렇게 주거지 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성남시에 그런 혁신도시 대상 공공기관이 5개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해라. 그리고 그 부지를 이런 주거단지로 용도 변경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런 그 이전하는 그 용지에 대해서는 성남에서 NHN 네이버를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도움이 됐죠.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과 유사한 기업의 R&D 뭐 센터라든지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당시 성남시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파트나 이런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민간에게 그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국토부에서 이제 계속 이거를 주거단지로 용도 변경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발언을 한번 보실게요. 네, 볼까요? 네. 국토부가 당시에 그래서 의무조항 여기서 의무조항이라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용도 변경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이제 의무조항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치단체장 성남시장이 국토부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용도 변경을 안 해줬어요. 어떻게 안 해줬냐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야 반영을 해주라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그것은 다 반영해 줄 필요가 없지 않냐. 반영만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주 일부만 해줬죠. 조금 네. 반영을 하니까 결국은 그 용도 변경이 전체가 안 되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 뭐 민간 기업이 그 부지를 못 산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공공 개발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걸 상당히 저지를 했죠. 그래서 네.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팩트는. 그랬더니 이제 한참 후에 몇 년을 그렇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세 번인가 막았었죠? 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요구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걸 안 들면 직무유기다라고 협박을 했으나 당시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 안 해줬다. 이게 첫 번째 발언이에요. 네. 안 해준 거예요. 협박이 있었는데 안 해줬다. 근데 두 번째 발언은 그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엔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근거 법률을 명시를 해요. 네. 이 혁신도시법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지자체장은 수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법률을 근거 조항을 명시해서 보내니까 이번에는 법률을 이렇게 근거로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법률상 요구라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해주지만 이제 결국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공공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성남시에 한 1,500억인가 그 수익을 네. 또 공공의 이익을 받아오죠. 네, 네. 받죠.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첫 번째 발언은 A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 발언은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 줬다. 첫 번째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했지만 변경 안 해줬다. 그런데 C가 이제 법원에 인정한 거예요. 위에 있는 노란 거랑 B의 초록이랑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두 개를 짜집기를 합니다. 이 의무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라며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 말에 따르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별도로 성남시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국토부가 예. 국토부가 그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은 법률상 요구였기 때문에 법률을 딱 이렇게 예, 적시해서 예. 보내서 그래서 위에 A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별도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은 법률상 요구였기 때문에 용도 변경 해주었다라고 세 말했는데 번이나 공문을 보낸 예, 겁니다. 그랬는데 예. 이번에 검찰에서 얘기한 거나 재판부가 얘기한 거는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하여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명백히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협박이라는 단어도 거짓말이다 판시를 했고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해줬다도 거짓말이다 했는데 애초에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해줬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거죠. 맞습니다. 짜집기 위한 허구의 새로운 사실관계를 창조해서 그걸 가지고 거짓말이야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완벽한 사실관계 오인이고 법리를 판단을 잘못한 위법인 거죠. 공문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법률상 요구라고 이재명 대표가 인식을 한 근거가 되는 공문이에요. 저 네. 조금 상세하게 공문을 좀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한번 여기에 이제 국가균형발전법 그리고 네. 혁신도시 건설법에 따라서 이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반영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법에 따르면 네. 그렇죠. 균형발전법 18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법률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그걸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걸 언급하면서 협박 이런 거는 언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했지만 용도 변경 안 해줬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대로인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네. 그런데 두 개를 짜집기 하면 사실관계 자체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전제 사실이 허구인 거죠. 틀렸다. 기초 네. 사실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대원 판례 우리가 봤듯이 추론해서도 안 되고 유추 해석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약간 진실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게 있어도 협박을 또 만약에 주관적으로. 네. 협박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는 협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뭐 공문을 보내거나 뭐 이거 반드시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협박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과격한 표현처럼 들긴 하지만 일단 압박감을 느꼈다는 그렇죠. 이런 취지란 그래서 말이겠죠. 다소 과장이 있거나 그렇죠. 좀 뭐 차이가 진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거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어떻게 협박을 하겠어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토부나 이런 공문에 따르면 좀 압박감을 느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집요하게 여러 번 안 된다고 했는데 집요하게 계속해서 상남에 이런 네. 공공기관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상남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문도 보내고 뭐 연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저렇게 이제 유죄를 판시한 겁니다. 일단 게다가 사실관계도 왜- 틀리고. 왜 협박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느냐 하면 이제 압박감을 느낀 이유가 바로 대통령 주재회의 또 청와대 비서관 주재회의 이런 데서 용도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었었고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용도 변경을 요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네. 이제 지금 뭐 국힘 정권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냥 공공보다는 민간을 중시하고 민간의 업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개발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한 거지 네. 협박에 의한 거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법원 판시 얘기인데 기초된 사실관계가 일단은 틀렸고 허구다 이거 하나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네. 다음 PPT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습니다. 이 협박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2018 헌바 223 결정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상으로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거는 행위자는 국토부잖아요. 만약에 설령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협박이라는 것은 국토부의 행위이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협박을 당했다는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느낌은 또 처벌 대상이 선거법 아니죠. 처벌 대상이 아니고 네. 또 행위도 제3자의 행위고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네. 아니고 또 그 행위는 헌재법에 의하면 이 후보자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그 품성이나 뭐 자질이나 능력에 관련된 그런 거에 네. 관한 내용이어야지. 근데 협박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재 판결에 의해서도 도저히 이 유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공직선거법 사안은 아까 골프 사진 사건 그리고 백현동 식품 부지와 관련돼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네.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위법한 판결이라 이거는 무죄다. 무죄가 명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쉽게 뭐 설명했는데 행위가 뭐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말인지 못 지금 알아듣겠는데 선거법 규정 한번 보세요. 저 선거법 규정에 이게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법은. 그렇죠. 그래서 선거법은 사실은 개인의 프로필 신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허위를 얘기할 때 뭐 직업이나 학력이나 네, 그럴 네, 때 네.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거고요. 하나 이질적인 요소가 행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국토부의 협박은 저 선거법 규정 어디에도 해결이 안 된다. 적용이 해당이 안 되는 된다. 거죠. 해당이 안 네. 되는 거죠. 하여튼간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그래서 공선법은 저걸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유죄를 되거든요. 했는지 도저히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직선거법은 되게 엄격하게 따져서 죄를 묻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을 할 때도 엄격하게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막 마음대로 너는 거짓말 했을 것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 또 네가 말한 거는 이 A하고 B를 합쳐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유죄를 따려버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논점이 있습니다. 네. 이 위정교사의 사건은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 저거는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죠. 이 위증교사가 아니라 이제 선거법상 네, 이재명 네, 지사, 허위사실 공표. 도지사로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있었기 피감 때문에 기관으로서 네, 나와서 이거는 얘기했죠? 선거법과 상관없는 거예요. 공직 네. 후보자로서 발언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원 판사가 국감장에 국감과 관련 없는 그런 답을 했다. 뭐 이러면서 저걸 선거와 관련돼서 연관지어가지고 정말 이것도 무리하게 확장, 유추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아까 이제 박근혜 정부와 배치되는 입장을 가진 이재명 지사에게 계속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서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감의 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건데 이게 왜 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것이며 국감과 관련 없는 발언이라고 판시를 한 게 이게 일단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검찰이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수사권이 없어요. 이게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제와 부패 범죄에 관한 그 위증과 수사권만 관련해서는 남기고 이제 다 경찰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안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무리한 기소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법원을 이건 모든 것을 눈 감고 오직 그 답을 아예 처음부터 정해둔 유죄를 하겠다. 그 결심하에 이렇게 판결을 짜맞춘 게 아닌가 이런 네. 의심이 들 정도의 사안이라는 거죠. 2021년도 국감 국토교통 위원회 제2반 2021년 10월 20일에 있었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감법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상
고발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규정은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사가 말하면서 결국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게 또 이해가 안 간다는 지금 우리 그렇죠.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네. 허위 사실이라면 국감에서 한 발언이 그렇죠. 그러면 그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의결이 있어가지고 위성죄로 맞습니다. 고발을 해야 고발돼야 되는 됩니다. 사안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고발도 안 된 사안을 똑같은 요소는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국감에서 본 거죠. 네네. 근데 그걸 떼내 가지고 선거법으로 허위 사실이다. 이거는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소 기각이 나올 사안이다. 재판부는 그런 걸 의식했는지 또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정말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너무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그 해도 얘기는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 그런데 오늘 또다시 기소를 또 한 거 정말 그 얘기도 좀 이따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황당하죠. 자, 지금 그 전현희 위원장님께서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방금 그 표가 지난 국감 때 우리 의원실에서 만드신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이 통상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오나 이거를 좀 전수조사해 잘하셨어요. 봤어요. 너무 좋아요. 예, 이런 거 예. 정말 비교가 딱딱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설명해 해보니까 다 무죄 아니면 벌금이에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실명이나 이런 건 다 삭제를 했습니다. 20대와 21대, 즉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 때 공선법 위반으로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를 우리 네.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오신 겁니다. 네.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면 뭐든지 다 전부 다 사실은 무죄이거나 아니면 전부 다 벌금, 아주 벌금형 많아봤자 벌금 선고입니다. 150만 원 이런 네. 정도였어요. 근데 네. 하나가 징역형이 있네요. 네, 그는 그건 이제 뭐예요? 그 기부행위, 그 금품과 관련되어 금품이 있는 지불되어서? 그거와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이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된 일종의 중대선거범죄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돈이 주고받고 이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중하게 처벌하잖아요. 네. 근데 허위사실 공표만 가지고 징역형을 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사상 초유의 판결이고 더구나 벌금형도 아니고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낙선자에 대해서. 네, 그것도. 이건 뭐 사실 그동안 판결 선고에 비추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25일 날 이제 위증 교사 김진성이라고 하는 증인에 대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25일 월요일 날. 그러면은 거기는 더 심하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 사실 이제 선거법도 제가 계속 거의 100% 무죄를 확신한다 이랬다가 허를 찔려가지고 좀 유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네, 위정교사에 대해서도 이제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사실은 이제 겁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근데 선거법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 법리는 무죄다 이러니까 판사가 그걸 피해가지고 좀 약간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황당한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2심, 3심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진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정교사도 법리적으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좋아요. 이제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시면서 하죠. 네. 네, 위정교사는 그 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 PPT를 딱 4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잘하셨어요. 2002년도부터 시작한 그 소위 말하는 검사 사칭 사건. 이재명 대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마치 그 자리에 있었다고 공범으로 억울하게 엮인 사건인데 2002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게 지금 여태까지 검찰이 기소하고 스토킹한 그 사건의 결정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20년에 걸친 사건입니다. 이게. 아이고. 네. 어쨌든 네. 그 사건에서 이 위정 교사의 승립 요건은 우리 뭐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잘 알겠지만 이거는 이중의 교사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거꾸로 풀어봤습니다. 교사의 고의와 위증의 고의. 교사는 뭐고? 교사 시간 순으로 이제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위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고 위증을 하는데 이 교사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한 내용을 위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증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기억에 반하게. 위증하게 만드는 네. 그렇게 범죄를 하게 만드는 거를 이제 위증 교사라고 하죠. 교사. 네. 네. 거기서 말하는 그 위증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네.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 이것만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또 원래는 그렇게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거 시켰을 경우에 해당되는 게 위증 교사이고 결국은 그러한 식의 교사 행위와 실제 그 범죄자의 위증 행위가 인과관계를 이루어야지만 이걸 또 처벌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네. 교사 한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네, 해줘야.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런 게 지금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교사가 없었다.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중의 고의를 요하기 때문에 네. 교사범도 성립을 해야 되고 이제 위증도 성립해야 되는데 기억을 있는 대로 그대로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거를 30분의 통화 동안 무려 12차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 날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라. 네가 안 본 거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제 여기서 안 본 거라고 하는 거는 합의 고소 취와 관련된 합의 뭐 그런 얘기였는데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네. 합의를 하는 걸 막 봤다 안 봤다 이런 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봤는데 왜 너가 굳이 봤다고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본대로만 안 본 거 얘기하지 말고 본대로만 얘기해달라 네, 아는 네. 것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진성이라는 분이 2002년도에 김병량이라는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검사 사칭 사건이 이재명 대표로서 너무 억울한 사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누명을 그렇죠. 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정말로 가슴에 맺혀진 그런 사건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신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자세히 기억을 되살려서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02년도에 검사 사칭 사건과 그 배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 얘기들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때 사실대로 좀 얘기 좀 해줘. 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다음 PPT를 보면 자, 이게 이번에 국감장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법사위에서 이번에 질문을 했어요. 네. 그 대법원의 양형 위원장 이제 대법원의 판사죠. 네. 그래서 이분한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위증이지만 네. 나가기 전에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그 하는 거는 이거는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김진성이 증인으로 나서기 전에 이거 하도 옛날 사건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다. 그렇죠. 그때 네.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면은 의견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그거 보고 그때 네.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라. 되살려봐라.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양형위원장은 이 나가기 전에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는 위증죄가 안 된다.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미 지금 현직 대법원의 판사도 이거는 위증 요 상에 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런 식의 어떤 이제 뭐 미리 얘기하거나 네. 하는 거는 위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또 그래서 이거는 교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만약에 교사를 했다라고 보더라도 네. 이 당시에 이제 검찰 기소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 이재명 검찰 기소 내용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랑 이것도 우리는 다르다고 보는데 설령 검찰 기소가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사가 없다고 보니까 근데 교사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김진상한테 얘기한 거는 이재명을 주범 그러니까 검사 사칭죄 예. 주범으로 몰기 위한 그런
고소 취소의 협의가? 협의가 있었다라고 정언해 줄 것을 교사했다는 거예요. 검찰 기소 내용이. 그런데 실제로 김진성은 우리 당시에 그 김병량 성남시장은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주범으로 몰려고 했던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해버린 그러면 거예요. 거짓말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좀 해줘라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도 실제 증언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한 내용과 증언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나 위증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사와 증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거는 무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 재판에서 위정죄로 또 인정이 네, 되고 스스로가 인정했어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네. 처음에는 위정한 적이 없다고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했다가. 네. 그런데 위정이 이제 했다고 번복하면서 자백해버렸어요. 처벌을 네.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위정했다는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위정 교사를 만약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교사했던 내용이랑 다르기 다른 때문에. 부분으로 위정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령 위정죄로 인정을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사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위정죄를 처벌을 받으면 그는 그러면 무죄 그 사람이 나오겠네. 위정을 한 거지. 무죄 나오겠네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완벽한 무죄라는 거죠. 그런데 또 사실 원래 저는 이 두 건이 다 무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도 이상한 불이탈을 맞다 보니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변호사 한 20년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판결 받아보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판결이 계속해서 만약에 엉터리 같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대다수가 그랬다고 치면 어떻게 제가 변호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뒤집기도 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백현동이나 골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지만 전 2심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위증교사 문제도 많은 분들이 백현동 관련된 뭐 내지는 골프 관련된 혹은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관련된 그 내용은 완벽하게 무죄를 때릴 거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위증했다고 이 김진성 씨가 스스로 증언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백한 부분이 있고 형을 또 산 게 있으니까 그거 혹시라도 또 좀 유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저쪽에서 한번 유죄 때려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네. 김진성 씨는 자기가 위증했다고 말할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74억 상당의 알선수재 위반으로 백현동 사건으로 네, 그걸로 사실은 본인이 원래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공범이 지금 심지어 유죄 판결 유죄판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네. 그 사람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원래 더 많은 금액을 이 사람은 알선수재했다고 지금 문제가 됐기 그래서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을 기소를 안 하고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는- 목줄을 잡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위증을 안 했다고 했다가 그래서 위증을 했다고 자기가 인정해버리고 싸게 가자. 싸게 싼 티켓 끊고 가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검찰은 그 그런 74억 의혹이 부분을 있죠. 네. 74억 부분은 아직까지 기소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이런 걸 잘 따져보면은 오히려 재판부가 쉽게 야 그냥 너 저쪽에서 유죄 하나 맞았지? 난 내 맘대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 나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압력 안 받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뭐 여지도 있고요. 근데 네. 이거는 법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유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교사와 증언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없고 완벽히 다른 오히려 이게 더 발언이라. 오히려 이해가 더 쉽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내장으로 정리해서 이제 다음 이 일타 강사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랬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실패한 교사니까 전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네. 판사가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했던 판사가 위정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일부 뭐 되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위정 교사는 혹시나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소명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증명이 아니잖아요. 증명보다 이런 약한.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제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구속영장 그때 판사가 그렇게 판시를 한 거는 이 판사가 위정교사의 이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다 보지는 못했을 거다. 시간적인 한계로. 그런데 그때 이런 소명됐다라고 본 것이 김진성이 그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명된 거다라고 판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것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정교사라고 증명된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얼마든지 배척이 가능할 것 맞습니다. 같다.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수원이님께서 지금은 법이 필요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죽기 살기를 일어섰는데. 아니, 그는 정확하게 맞는 지적이에요. 그래요? 이게 오. 왜 법리를 얘기하고 이 사건이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국민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때문에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재계하기가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지레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지치고 포기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무죄다. 그리고 우리는 상급심에 가서 끝까지 이거는 무죄를 받아낼 거다. 이재명 대표를 네. 반드시 지킬 거다. 그리고 법리는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할 수 없는 사안이고 네. 1심 판결은 정치적인 판결이고 그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걸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건은 무조건 무죄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확신하시고 실망하실 필요 없으시다. 근데 제가 지금 네. 화나는 지점은 한동훈 대표 그동안에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고 자기네 가족들이 전부 다 비방하는 글 썼다는 것 때문에 되게 위기에 몰려 있었고 사면 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궁지에 몰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니 이번에 15일에 나온 판결 선고가 있으니까 아주 신나가지고 막 공격을 이제 해대기 시작하죠. 네. 그런 데다가 25일 날 법정 구속시키라고 판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재명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번에 가결됐으니까 그냥 구속시켜도 됩니다. 판사님 빨리 법정 구속시키세요. 이런 메시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너무 무식한 발언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체포동의안에 가결은 됐지만 그 위에 판사가 영장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체포동의안 이미 효력을 끝났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준 국회하고 지금의 국회는 다른 국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모르나 봐요. 이분 국회는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사실은 무식한 발언인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 하나 떴습니다. 여당에서 이재명 재판 TF 만들어라. 또 이런 재판 지원 처음이다 이러면서요. 쌍방울 재판 생중계를 또 요청하겠다고 이럽니다. 그거야말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압박하는 거죠. 거고, 그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막 1억 얼마를 6천만 원치를 막 썼다고 이러면서 또 검찰이 또 기소를 해가지고 검찰이 진짜 정말 끝도 없다.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한 몸이 돼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 도저히 국힘은 이제 다시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자기들 보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지지율이 네.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는 이 자기의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는 것밖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윤석열 정권 국힘에서 생각하는 거고 네. 검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은 이제 기소청으로 전락을 할 거다. 그렇죠. 자기들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윤석열 정권 국힘이랑 정치 검찰이 진짜 한 몸이 돼가지고 동일한 이해관계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오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황당한 법카 기소 이 사건도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맞습니다. 사건은 사실은 경찰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혐의점이 냈던 없다고 거죠. 예. 무혐의 이런 결정을 한 건데 그걸 검찰이 그냥 찾아내가지고 또 그걸 다시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이것도 정치적인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제이전님께서 무조건 무죄입니다. 제발 판사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주길 바랍니다. 이랬었는데 그 판사랑 이 판사는 다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주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씨의 변호인으로서 온갖 정보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이준석 의원을 폭주하게 만들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를
못하고 잘리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명태균이랑 이준석이랑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아우,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말 만들겠다 이런 가까웠어요. 식으로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이게 뜻하지 않게 자신의 변호인이 이제 이준석을 공개하면서 이준석이 공천에 사실상 이제 개입을 윤석열 대통령과 뭐 했다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마 명태균이 이거 안 네.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른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용산에 오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김채연 변호사는 뭣도 모르고 자기가 이준석을 공격하고 그러면 또 용산에 막 찬양하는 글을 보내게 되면 맨날 대통령 보면 훌륭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의원을 한두 번 깠으면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이판사판이야. 나 검찰 부르잖아. 나 다 공개할 거야. 이러면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당대표였던 당사자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진술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게 나올 거야. 이렇게 또 예고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이면 제가 만약에 용산에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준석을 좀 그만 건드려. 너는 왜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준석 자꾸 건드리니? 너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고요. 사실은 명태균 씨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원활하게 지금 이 김채연 변호사하고 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압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나 지금 구속적부심도 청구하는 상황이고 좀 있으면 재판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나는 김치원 자를 테니까 제발 좀 이 이준석에 대한 공격 멈추고 이준석이 더 이상 못 가도록 공개를 못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럴 수 어떤가요? 제 있겠네요. 생각이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는 안 맞아요? 아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명태균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네. 지금 김영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반띵 사건 그것만 가지고 이제 퉁쳐가지고 그렇지, 바로 정리를 그러려고 하려고 했던 거죠. 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이준석을 건드리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이 부분이 드러날 것 네, 같으니까 맞아요. 지금 용산에서 야 명태균 김소연 잘라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죠? 농후할 것 예. 같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명태균은 그동안에는 명태균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야. 명태균은 뻥쟁이야. 명태균이 말은 거짓말이야. 이제 이렇게 막 용산이 말을 하면 명태균 씨도 나 증거 가지고 있어라고 하다가 갑자기 맞아 나 뻥쟁이야 내가 한 말은 농담이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사람 말을 전달하는 강양근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논리가. 근데 이준석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명태균 말이 맞아 그때 대통령이 이랬어 그 부인은 이랬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당대표였던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데 명태균 따위가 말하는 거는 뭐 거짓말이라고 치더라도 당대표였던 사람이 하는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갑자기 신빙성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폭탄이 있잖아요. 이준석이 네. 이 사실상 뭐 모든 전화를 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녹음을 하고 드라이브 네, 이 구글 클라우드에 드라이브에다가, 예. 이 보관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 이준석 파일이 터지면 뭐 사실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해서 미리 그러니까 그래서 임박하는 게 아닌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네. 그렇다면 이준석이 앞으로 입을 다무냐 안 다무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네. 어떨 것 같아요? 이준석이 사실은 이제 난 좀 입을 다물 것 같아. 이 사람 걱정돼 그래서. 담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네, 이준석도 걱정돼요. 약점이 많잖아요. 자기도 약점이죠. 실제로 공천 개입을 뭐 대통령 이제 후보의 지시로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치면서 퉁치고 빠져나가더라도 실제로 이 여론조사, 여론조작 부분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 이제 자기가 연루되는 걸로 드러나면 자기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자기도 연료된 것 같아. 네, 내가 보기에는. 입을 그냥 딱 다물고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덮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준석이 만약에 이제 김소연이가 나를 엉건드리니 나도 조용히 입 다물겠다 이래버리면 네. 이래버리면 자기네끼리 짜고 친 거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의원님 품위를 지키시고 그런데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세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익 공익제보자. 제보자로 보호를 해드릴 테니까 아. 예, 좀 정의를 위해서 예, 한 번쯤 좀 그 통 크게 네, 통 그렇게 크게 한번 좀 하시면 안 될까? 그냥 좀 후퇴했다가 본인의 네. 모든 과오를 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주고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로 네. 한번 뭔가 고해성사하시고 그리고 갑시다. 적극적으로 네.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시지만 이 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 건익보호위원회 또 위원장도 하시거든요. 진짜 하시는 일 많잖아요. 아까 그 판넬도 만드시고. 자, 그런데 제가 감사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네. 공익제보자 1호인 강혜경 씨가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분들로부터 응원과 이런 걸 받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 실제 이 공익제보자 1호로 이제 선정이 된 다음에 훨씬 더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냥 자신 있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술을 정확히 했어요. 네. 그런데다가 공익제보자였던 김규현 변호사, 네. 그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 변호단에 합류를 지난번에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제 그 강혜경 씨 9번째 소환 조사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입회를. 그래서 밤 11시까지. 아유,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제 입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도 조사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12시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진짜로. 네, 근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에요. 네, 게다가 오늘 네. 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네. 그분도 오늘 또 조사가 있었어요. 네, 오늘 오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제보자 3호로 3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2호는 신용환 네, 교수님이시고. 신용환 교수. 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래가지고 김규현 변호사가 입회를 또 해가지고요. 좀 전에 나왔어요. 네. 엄청 오랫동안 힘들게 이분이 한 8시 한 반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한 건데요. 목요일 날 또 들어간대요. 또 대질 조사하러 들어간대요. 이제 거기도 또 다른 변호사님이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창원지검에서 네. 처음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그 아주 작은 네, 그 김영선의 범위로만 하려고, 반띵. 예, 그렇게만 그리고 하려고 지방선거 예비후보 그렇죠. 3인. 그거만 요것만으로 하려고. 딱 정치자금법으로 묶었는데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네. 창원지검에 다른 검사님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창원 산단 윤석열 문제라든가 김건희로 올라갑니까? 예, 예.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 팀을 따로 만들었대요. 그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지금 뭔가 정보를 계속해서 흘리는 겁니까? 검찰별 정보가 막 나오는 네, 거 네. 있잖아요.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그렇죠. 네.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의 검사님이 너무 열심히 한대요. 미친 듯이. 그래서 강혜경 씨는 이제 앞으로 그 팀에서 한번 부를 거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불러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제 나올 것 같고 또 사실 한두 번으로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축소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또 실제 강혜경 씨나 이 김태열 씨 같은 분을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 우리 변호 군단은 김세현 변호사랑 다르지 않습니까? 김세현 변호사는 명태균 씨 변호한다고 나서가지고 자기 장사만 하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이 두 분을 보호하면서 네, 역할도 네.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지금도 변호를 하고 계시고 예. 오늘도 제가 그래서 또 정말 기본 엄청난 계획도 역할을 있어요. 하셨어요. 우리 네. 노영희 변호사님.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 네.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본인들이 진실을 말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게다가 김기현 변호사님이 합류해 주니까 이제 그분은 또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매우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제 탄핵이 됐을 때는 그때는 실제로 특검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 맞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네. 수사하고 뭐 이제 범죄 혐의를 찾아내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때 검사가 이제 윤석열 특검 검사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검사가 지금은 그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창원지검에서 그런 식으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이런 뭐 여러 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준다면 이거는 이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맞습니다. 수가 있죠. 지금 특검은 계속 거부권 행사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이라면. 정유미 검사라고 하는 창원지검의 검사장, 그 사람은 이제 부장 검사급이겠죠. 이 사람이 사실은 친윤 행세를 하면서 거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요만큼만 수사하도록 막 자꾸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느낌상. 그랬는데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대검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정 검찰총장이 또 검사를 뭐 내려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요만큼만 해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자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모든 걸 파고 있어요. 네. 정말 제가 300명의 기자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느라고 너무 힘든데 네. 왜냐면 연락이 오면 다 제가 팩트 네, 같은 거 네. 알려주거든요. 체크해서.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들도 모르는 부분까지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체크를 해내고 있어요. 이거를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지검에서도 우리는 이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안 돼.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네. 우리가 그만큼 또 검사들을 욕도 하겠지만 또 네. 열심히 하는 검사는 응원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믿어주시면 좋겠다. 네, 용기 있는 우리 제보자 세 분, 네. 공익 제보자 세 신용환 분의 교수 너무너무 용기에 또 의해서 이게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밝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만약에 검찰이 덮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네. 진실이 밝혀지고, 그게 또 함께하는 우리 변호사님들, 노영희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정말 훌륭한 진짜 정의로운, 사실 보수도 없이 지금 자원봉사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이분들을 지켜드리고 보호를 해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또 민주당 법사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 네, 네. 네.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좋아, 그러면 고금의 그 사건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네. 고금에는 자기가 수사 지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고금에서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고 사건을 밝혀내는지 우리가 지켜보겠다. 기회를 한번 줘서 이번에는 탄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금을 지켜보는 거고, 네. 또 하나 이번에 창원지검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려보냈어요. 수사 지휘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대검 수사 검사를 보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김영선 의원의 그 반틱 사건으로 축소시키면 안 되죠. 정치자금 사건으로 축소를 시키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네. 그거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사위에서 탄핵을 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 제대로 수사를 하셔라라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그것도 아마 상당히 압박을 대검에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야, 법사위 너무 감사합니다. 열리라는 법사위인데요. 푼네님께서 5만 원이나 보내주시면서 두 분이지만 내용이 꽉 찼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법사위원이시자 최고위원이신 우리 전현희 의원님을 위해서 저렇게 또 박수 보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레이트 심님, 또 회원가입도 해주셨고요. 아유, 민주국가 오신 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미래님, 하영민님이죠. 네, 이분도 역시 또 회원가입 해주셨습니다. 역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농협 301-0343-8643-91 전현희 의원님 후원 계좌가 제일 안 차고 있어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농협 301-0343-8643-91 전현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 너무 하고 싶은데 못 오신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과 네, 두 분도 지금 김현 열일하고 의원님, 계세요. 네, 김현 네. 간사님. 정말 우리가 또 박수 쳐드려야 되지만 네. 오늘은 안 왔으니까 우리끼리 내 대신에 새날 가입만 좀 신경 써주시면 난 온 사람만 챙긴다. 노영희 TV도 구독해 주시고요. 네, 노영희 TV 구독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새날 오늘 근데 안타깝게도 2,000명도 안 돼요 동접이. 왜 이러는 겁니까? 전부 다 과방위 보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박정박 때문에 진짜 정말 네. 열통 터진다 사람들 너무 네.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접에서 밀렸지만 다음에 꼭 다시 보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것도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이분이 검찰총장이 되는데 대통령이 많이 이걸 해서 해줬긴 하지만 네. 또 이 사람의 성향이 네. 꼭 그렇게 완벽하게 충성파는 아니라는 대세에 뭔가 대세에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따르려고 따르는 하는 타입일 것 그렇다고 같다는 합니다. 저도 국감을 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느꼈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그런 갈대 같은 성향이 오히려 이번에는 빛을 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창원지검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아닌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게다가 창원지검은요 기자들이 너무 열심히 뛰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네. 이 기자들이 제대로만 뛰어도 나라가 제대로 산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네,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나무라지만 마시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좀 응원해주시고 그러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이재명 대표는 무죄고요.
끝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겁니다. 그래서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된 정치 검찰 반드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모두 흔들리지 마시고 더 강해진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